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달러 원 환율이 급락하면서 항공주, 금융주, 식품주 등 달러 약세 수혜주들이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면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기 때문인데요. 이 중 금융주는 내수 부진에 대한 영향도 적은 만큼 환율 수혜를 온전히 볼 수 있는 업종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코스닥에 입성한 새내기주들이 상장 첫날부터 부진한 수익률을 보이면서 IPO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한 K3i, 넥스트 바이오 메디컬 모두 공모가 밑에서 마감한 건데요. 공모주 불패 공식이 깨지면서 공모주에 대한 투심 악화가 수요 예측 과정에서도 관측된다는 분석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가운데 이램이 바나듐 배터리 양산 기대감으로 오늘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바나듐 배터리란 화재, 폭발 위험을 원천 차단해 리튬 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배터리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램은 관계사와 함께 바나듐 에너지 저장 장치 공동 개발 및 실증 사업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코로나19 테마주의 급등세가 길어지면서 관련주 안에서 순환매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간 진단키트, 마스크 관련 종목에 매수세가 몰렸다면 오늘은 입원 환자가 증가한다는 소식에 음압병실과 음압구급차 관련 종목에 강세가 돋보였는데요. 코로나19 관련주 내에서도 매수세가 쏠리는 테마의 흐름을 잘 따라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드라 매매신호 정유현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켜면서 화사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더 높아지고 강달러 현상은 완화되면서 매수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었는데요. 특히 오늘 장에서는 전기차 관련주, 코로나19 관련주, 그리고 환율 수혜주 등 테마주들의 흐름도 좋게 나타났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테마와 그리고 종목은 무엇인지 오늘도 신드라 매매신호 함께 하시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화요일은 윤사무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 나왔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주식을 아태의 경제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화일체가 된 서울경제 대표 전문가 윤사무엘이고요. 주식이 저고 또 제가 주식인 어떤 경제 오른 모습을 매일매일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너는 멋진 주식을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도와드릴 텐데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주도주 매매를 합니다. 주도주 매매만 합니다. 거의 웬만해서는요. 네, 그래서 왜 주도주 매매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을 이제 제가 만나보면은 어떤 종목에 포커스를 둬요. 하지만 사실 저는 종목에 포커스를 둔다고 해서 이제 돈을 벌기에는 좀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이 돈의 흐름에 저는 주목을 많이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자, 1년에 10배 가는 종목은 반드시 나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나 52주 신고가 종목을 여러분들이 많이 살펴보다 보면은 분명히 그 안에서 탄력이 크게 나오면서 굉장히 잘 가는 종목이 나오는데요. 23년도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시장을 주도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작년 말부터 한미반도체 그리고 알테오젠이라는 종목이 시장을 또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25년도가 되면은 또 다른 어떤 종목이 또 시장을 주도를 하겠죠.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주가를 핸들링하는 사람은 이제 주포라고 하죠. 그거를 이제 주포는 당연히 다르지만 이 매매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똑같다.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에코프로를 작년에 매매를 했던 사람들, 이 종목이 10배 갈 때까지 매매했던 사람들이랑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한미반도체와 알테오젠에 와서 똑같이 매매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매해, 매월 주도주는 계속 바뀐다. 보통 이제 주도주가 좀 강한 조금 뭐라 해야 되나? 좀 메이저급 주도주가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제 그 종목이 오래 가면은 한 두 달에서 세 달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에서 사가지고 뭐 몇 년 기다리고 몇 개월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 순환하는 흐름에 돈의 흐름에 주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계좌에 가장 강한 주도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 보시면은 이제 첫 번째 종목이 작년에 시장을 주도했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네, 시장을 이제 여기 이 구간에서 이제 치고 나서 이런 식으로 이제 2차 파동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함께 이제 쳤던 종목이 에코프로, 그리고 먼저 2차 파동이 나오고 나서 지금 현재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에코프로 지금 둘 다 죽어 있는 상태죠. 자, 그다음에 얘네들이 죽게 되니까 어떤 종목이 바로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7월 달, 그러니까 에코프로가 고점이 나오는 시기서부터 그 돈이 그대로 한미반도체로 오게 되고요. 이후에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한미반도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7대 알테오젠도 갑자기 같이 치기 시작하면서 지금 현재까지도 올해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에코프로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는 에코프로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작년에. 왜 그러냐면은 제가 진입을 하게 되잖아요. 수익을 바로 한 몇 분 만에, 뭐 10분, 20분 만에 막 5에서 10%씩 줘요. 그리고 종가 베팅을 해요. 다음날 또 날아가요. 이러다 보니까 이 종목이 나한테는 너무 인생 종목을 만난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되니까 이 종목이 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이런 데서 보니까 탄력이 점점 떨어져요. 예전에는 슝 가고 슝 가고 슝 이렇게 잘 갔던 종목이 어느 순간 되니까 탄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재미없다,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어떤 재미있는 종목이 없을까, 이 생각을 이제 하면서 또 종목을 찾아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랬을 때 보시면은 이제 여기는 알테오젠 일봉, 한미반도체 일봉, YC라는 종목의 일봉입니다. 재밌죠? 네, 주가가 뭐 8만 원에서 16만 원, 뭐 그 다음에 16만 원에서 29만 원까지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한미반도체도 보니까 7만 원대에서 16만 원, 그 다음에 14만 원에서 19만 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낀 건 뭐였냐면은 결국에는 에코프로를 매매했던 사람들은 또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시세 알곡을 챙겨가면서 매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쉬어갈 때 정도에는 또 누군가가 가죠. 네, YC라는 종목이 이런 식으로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또 YC 안에서 수익을 챙기고 알곡을 챙기는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저 에코프로에 물려 있어요. 뭐 포스코 그룹주에 물려 있습니다. 왜? 작년에 이렇게 멋있게 보여줬잖아요. 퍼포먼스를. 그거에 갇혀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 한 번 해먹은 종목은 보통 한 2년, 3년 정도가 다시 한 번 더 올라가기까지 시간이 걸리고요. 그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에코프로가 작년에 10배를 갔으니까 이 종목이 그때처럼 똑같이 이렇게 갈 거야. 네, 갈 수도 있습니다. 갈 가능성도 높아요. 왜 그러냐면은 한 번 갔던 종목은 다시 갈 확률이 높은데, 다만 에코프로가 전고점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매물대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가는데 여러분들이 지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역사적인 신고가, 그다음에 뭐 52주 신고가, 뭐 한 2년, 뭐 3년에 나오는 신고가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이 매매하다 보면은 결국 에코프로나 특징이 있어요. 자, 이 종목들은 결국에 잘 간 이유를 살펴보면은 다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을 때 그때부터 다 날아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앞에 뭔가 매물대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들이 이렇게 못 갔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가장 멋진 종목들 안에서만 매매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 우울한 계좌 같은 경우에도 어떤 비상하는 계좌로 분명히 바뀔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와 함께, 저 윤사무엘과 함께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아래에 보이시죠? 네, 지금 바로 윤사무엘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이 나려면 돈의 흐름을 잘 쫓아가야겠죠. 그 누구보다도 주도주를 가장 먼저 또 포착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잘 짚어주시는 윤사무엘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나도 수익에 좀 가까워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주도주 매매 근거해서 방송에서도 또 좋은 종목들 많이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 현재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리뷰 좀 해주시죠. 네, 요즘에 이제 법이 바뀌면서 사실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쉬운 갔습니다. 네, 이렇게 잘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확하게 목표가, 뭐 손절가, 진입가까지도 이제 언급이 돼야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그런 종목들로만 여러분들한테 최근에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히든 종목을 말씀드렸던 종목들 이렇게 리뷰해 볼 텐데 일단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 날 보통 제가 방송에 나오면은 하루에 이 방송에 한 번 이렇게 나올 때마다 한 종목씩 히든 종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이렇게 23% 정도 이렇게 목표가에 도달했습니다. 네, 목표가에 제가 5만 원을 잡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7월 16일 방송에서 1차 목표 주가 5만 원, 2차 목표 주가 5만 5천 원 잡았는데 1차 목표 주가에는 달성했습니다. 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6월 28일 방송에 제가 나와가지고 7만 원을 목표가로 잡았어요. 41.70%. 7월 8일. 그러니까 단 한 7거래일, 6거래일 만에 바로 갔습니다. 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7월 23일 날 제가 방송 출연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5만 5천 원을 목표 주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18%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대원제약 같은 경우에는 7월 16일 날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17,000원 그리고 18,000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14% 수익 기록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리뷰해 보면은 자,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이제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첫 번째,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한 번이 손실이죠. 네, 여기서 손실이 한번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7% 손실이 나오고 자, 이 구간에서는 전부 다 여러분들께 멋진 수익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제가 한 번 당했잖아요. 저도. 네, 그러면 한 번 당하면은 제가 조금 똘끼가 있어서 복수해 줘야겠다. 제가 원하는 타점에 오면은 내가 꼭 복수를 해주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공략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까지 정확하게 5만 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1차 목표 주가. 항상 여러분들 매매를 끈질기게 하셔야 됩니다. 나한테 손실을 줬으니까 이 나쁜 종목 이러면서 대응할 자리에서 대응 못하고 그 다음에 사야 될 자리에서 못 사면은 결국에는 계좌는 바뀌지 않습니다. 항상 내한테 아픔을 줬지만 이 종목이 나중에 또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은 계속해서 저는 끈질기게 매매하는 스타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 뭐 볼 것도 없죠. 목표가 도달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수익 대잔치를 펼쳤습니다. 자, 그다음에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방송 말씀드렸었는데 도달했어요. 5만 5천 원 도달했고 지금 음봉이 나온 상태인데 여기 지지 받는지 한번 보세요. 왜 그러냐면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이제 트럼프 지지율이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확률이 높습니다. 지금 중요한 자리가 5만 2천 원인데 5만 2천 원을 조금 이탈한다라고 하면은 좀 탄력이 줄어들 수 있지만 어쨌든 지지해 준다라고 하면은 추가 상승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5만 2천 원 지지 여부 여러분들 체크하시고 현대로템 들고 계신 분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SK 하이닉스 이 종목을 제가 방송에 나와가지고 최저점에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보시면 가격 전략까지 정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15만 6천 원대 들어가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달성했습니다. 3차 목표 주가는 21만 3,500원인데 뭐 달성할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하면은 2차 목표 주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플러스 23% 수익이 발생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하려고 그랬는데 다음날 여기서 갭이 크게 나와가지고 거의 26%, 27%까지 이렇게 25%까지 수익이 났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최저점에서 제가 공포해서 사라고 말씀드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 종목 비중 실어서 매매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와 동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이 한미 반도체였습니다. 왜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그러니까 작년 이제 한 7월달, 8월달부터 올해 한 6월달, 6월달, 5월달, 6월달까지 시장을 주도했던 종목이죠. 왜 그러냐면은 거의 저점 대비했을 때 10,000원이었는데 이 저점이 작년에 그 대비 19만 원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20배가 올랐습니다. 주도주 맞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에서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사셔라. 10만 원에서 10만 4천 원 뭐 이렇게 부근에서 사셔라 라고 말씀드렸었고 1차 목표 주가 23%
네, 수익 달성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뭐 이제는 손절할 필요가 없죠. 내려오면은 뭐 본절하셔도 되고 뭐 조금 내려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비중 줄이셔도 되고 하지만 얘가 2차 목표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네, 편하게 홀딩하셔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요즘에 엔비디아가 다시 전고점을 거의 회복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전고점을 다시 넘어가게 되면은 아마 한미반도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저도 지난 금요일 방송에 나와가지고 SK하이닉스는 저는 다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렸었고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 관점에서는 2차 매도까지도 홀딩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뭐 저와 함께 이 최저점에 잡으신 분들은 지금 아주 행복하죠. 지금 달달합니다. 네, 그다음에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종목은 목표가 도달 못했어요, 여러분들. 네, 목표가 도달 못했습니다. 75,00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맞죠? 25,000원입니다. 25,000원인데 오늘 24,500원까지 이제 가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꺾여가지고 도달은 못했지만 어쨌든 현재 만약에 이런 구간들이 지지받아준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유효하다. 1차, 2차 목표 주가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잠깐 짚고 넘어가고요. 그래서 바이넥스 들고 계신 분들 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8%까지 수익이 났었어요. 네,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리는데 어쨌든 목표 주가까지 홀딩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홀딩 계속해서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중심이 되는 종목만 공략을 도와드렸고요. 매일 또 매월 멋진 종목으로 어떤 멋진 종목 그리고 전략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방송에 나와서 떳떳하게 매수가, 손절가, 목표가 이렇게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소외받지 않고 시장의 중심에 서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만 잘 청취하셔도 수익에 좀 더 가까워지실 수 있다는 점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윤사물 전문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종목들은 정말 시장을 주도하는 말 그대로 주도주이니까요. 현재 말씀해 주신 종목들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 향후에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시황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우리가 꼭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게 바로 이 달러 인덱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달러 인덱스가 박스권을 이탈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우리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최근에 7월 달 그리고 8월 달 한 중순 어제까지도 사실 유동성이 안 터졌어요. 근데 정확하게 자 보세요. 여기 오늘 일봉이에요. 달러 인덱스 일봉인데 오늘 이탈을 시켰죠. 그러니까 이런 저점들과 저점을 연결하고 그리고 23년도 고점 그리고 이런 고점들을 연결했을 때 사실 수렴으로 이제 좀 박스라고 정확하게 말하기는 좀 예매하고 수렴적인 부분들이 있었는데 여기를 이탈시키고 나서 수급이 오늘 좀 2차 전지 쪽으로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뜻은 이제 유동성이 다시 한 번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어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이 조금 미리 선반영이 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이렇게 올라오면 조금 문제가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저항받고 좀 이렇게 떨어지면은 조금 우리가 좀 긍정적인 당분간은 좀 긍정적인 시장 어떤 매매하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 형성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8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왔었죠. 네. 근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3, 4거래일 정도는 더 갈 확률이 높다. 만약에 뭐 여기서 오늘 뭐 내일 음봉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실제 이 나스닥은 여기가 저는 어떻게 보면 여기나 아니면 여기가 저항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와 함께 하신 분들한테도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왔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매도하고 한미반도체도 일단 1차 매도하고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흐름을 보니까 되돌림이 상당히 거의 한 60에서 70%까지 나왔어요. 네, 하락폭이 70%까지 왔기 때문에 실제 눌려도 매수세는 강하게 유입이 될 거고요. 어쨌든 이렇게 눌린다기보다는 어쨌든 음봉이 뭐 한두 개 정도 나온다든지 하나만 나와도 바로 이렇게 회복해주고 올라갈 사이클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거래를 좀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다시 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앞서서 미 증시 향후에 더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보셨고 환율도 더 진정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핫했었던 테마는 무엇이고 향후에 계속해서 봐도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의 핫 테마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입니다. 최근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화재 발화 및 폭발 위험이 거의 없는 전고체 배터리 개발과 함께 열폭주를 사전에 방지하는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전지와 달리 비연소성의 무기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 화재 위험이 현저히 낮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이와 관련해 다음 달 전고체 배터리 등 4세대 배터리셀 소재 제조 기술 확보 R&D 지원 예산 확대를 포함한 장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테마 중에서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입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상한가에 진입했습니다. 두 번째는 한농화성입니다. 오늘 장에서 22% 넘는 강세를 보이다가 상승폭이 조금 줄면서 17.14%로 강세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핫 테마는 전고체 배터리 테마입니다. 자, 그러면 관련한 첫 번째 종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부터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공부방에서 상한가 따라잡기를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매수 못하신 분들도 매수인 건가요? 네, 충분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 종목 사실 요즘에 좀 테마주 장세인데 테마주도 상당히 까다로워요. 왜 그러냐면은 자꾸 대장주가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끝까지 보고 이제 얘가 오늘 상한가 가겠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상따를 좀 낮은 가격대에서 좀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는지는 워낙 아나운서님이 지금 방금 전에 너무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일단 제가 조금 더 좀 이야기를 덧붙이자면은. 일단 이 커지는 전기차 화재 공포에 이 전고체 배터리가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조금 약간 이슈를 조금 작게 볼 것인가 아니면 크게 볼 것인가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재료의 크기를 크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제가 바라보는 관점을 좀 오늘 제 이 시간에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 상한가를 들어갔죠. 정말 몇 달 만에 나온 이 짱짱하고 이 섹시한 주도주 상한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성 SDI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양산이 27년이라고 사실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25년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다만 지금 전기차 화재나 뭐 이런 이슈로 인해서 제가 봤을 때는 분위기로 봤을 때는 한 24년도 하반기부터 증설 이슈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어떤 상용화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제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세상을 실질적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조금 문제 삼는 경우도 있지만 기술 발전에 따라서 이 부분은 당연히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2차 전지가 지금 오랜만에 그리고 전고체를 위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정말 기분 좋은 상한가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에 대한 그래서 일봉 차트를 보면은 일단 쌍바닥에 봐야죠. 그리고 이 종목이 끼가 좋아요, 여러분들. 상한가 잘 가는 종목입니다. 여기서 상한가를 잘 갔죠. 이런 때 상한가 뭐 이런데 이런 데서도 뭐 상한가 비슷하게 갔었고요. 끼가 좋아가지고 워낙 끼가 좋았던 종목 그리고 저도 실제 이런 데서 다 매매를 해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당연히 좀 자신 있게 질렀고요. 그리고 여기서는 첫 번째 바닥, 두 번째 바닥, 쌍바닥에 대한 어떤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 여기 저항 레벨인 한 7만 원대 중반까지는 우리가 한번 관점에서 어떤 상승 관점에서 지켜보셔도 된다. 만약에 뭐 이런 구간들을 이제 돌파한다라고 하면은 또 날아갈 가능성이 높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일본 관점에서 아까도 일봉이었지만 또 다른 차트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은 이 종목이 이제 하락 추세가 있었어요. 그 하락 추세를 오늘 상한가로 돌파를 했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죠? 지지가 됩니다. 지지가. 그러기 때문에 지지 레벨.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규 매수 관점에서 진입각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한 52,000원에서 48,000원 정도에서 이제 매수가를 설정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종목을 제가 오늘 히든 종목으로는 못 가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상한가를 갔어요. 그러면은 이제 갭이 얼마나 뜨는지를 보면서 이제 타점을 잡아야 되는데 그게 내일 가야 우리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리스크는 줄이고 리턴 값은 더 크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사원
윤사모엘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방송만 보고 나는 매매해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손절가는 46,500원 정도 잡아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웬만하면 수익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이 오늘 보시면은 관심 종목에 이제 이 전고체나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오늘 어제는 뭐 코로나 관련주들이 뭐 관심 종목 그런 뭐 주도주 상위를 다 장식했다라고 하면은 오늘은 전고체 플러스 전기차 화재가 주도를 다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좀 짱짱하게 갔던 게 이제 이램 같은 경우에는 240억으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조금 스몰캡이죠. 완전 스몰캡이고 그래야마 이소 스페셜티 케미컬이나 아니면은 뭐 이닉스 아니면 한농화성 이런 종목들이 한농화성 같은 경우는 4,300억이 나왔죠. 그래서 주도주가 맞다 얘네들이 주도주가 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종목을 봤을 때 사실 이제 여기서 어마무시한 거래량이 터지고 이제 갭이 나오고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예전에도 이제 대형주 매매를 할 때 여러분들한테 현대차나 뭐 기아를 설명하면서 그랬을 거예요. 보통 이제 갭이 발생하고 보통 죽는 게 일반적이다. 근데 만약에 하루 뒤나 이틀 뒤에 이거를 돌려내는 움직임이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여기가 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나서 상가 들어간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거 그대로 공부하신 분들은 오늘 멋진 수익 가져가셨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이소 스페셜티를 좀 보고 있고요. 상한가 매매 같은 경우에도 뭐 오늘 제가 상따도 여러분들과 함께 도와드렸지만 어쨌든 상한가 이후 다음날 매매도 제가 진짜 끝장을 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제가 또 상한가 성애자거든요. VI 성애자도 맞는데 상한가 성애자예요. 자, 그 상한가 성애자인 저 윤사무엘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한번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향후에도 전고체 배터리 관련한 테마는 계속해서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같은 경우에는 46,000원에서 48,000원에서 52,000원 선 매수하시게 되면 7만 원대 중반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6,500원으로 또 잡아주셨으니까요. 이 부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관련한 두 번째 종목이죠. 한농화성 현재 시점에서의 매매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역시나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이 한농화성도 오늘 들어가셔서 12% 정도 수익이 나셨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매수하실 건가요? 네,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단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성 SDI에서 꿈의 배터리,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공개를 오래 했기 때문에 어쨌든 그게 이제 또 가팔라지는 어떤 이슈가 또 전기차 화재로 발생이 되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간과하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번 전기차 화재에서 핵심 이슈가 또 부동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에서 건들면 안 되는 게 두 가지예요. 네, 부동산 건들면 절대 안 되고요. 함부로 건들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뭐 교육 이런 부분들은 건들면은 어머님들한테 욕을 엄청 얻어먹죠. 네, 근데 그런 게 이제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안전성에 대한 어떤 어필 그리고 새로운 배터리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전고체 배터리는 모멘텀이 상당히 괜찮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고요. 8월 초에 과대 낙폭의 어떤 주도주 낙주 매매 장세가 펼쳐졌었죠. 제가 그래서 한미반도체나 SK 하이닉스를 최저점에서 공략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자, 지금 시장은 정상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는 이제 주도주 장세가 본격적으로 왔다. 수급주 주도주 이런 매매를 잘하는 사람들이 지금은 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최저점도 잘 잡지만 주도주나 수급주 매매는 그리고 대형주 매매는 훨씬 더 잘합니다. 자, 그래서 이 종목에 이제 뭐 이렇게 설명이 있는데 귀찮죠? 네, 이런 거 제가 설명하면 재미없잖아요. 네,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왜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한농화성을 보면은 일단 여기까지는 열어두고 있습니다. 네, 25,000원 정도 부근까지는 조금 열어두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일봉이 굉장히 좋았어요. 왜 그러냐면 일봉이 좋다라는 게 무슨 의미냐면은 사실 이런 데가 저항입니다. 저항. 네, 이런 데가 그리고 윗꼬리 저항, 윗꼬리 저항, 윗꼬리 저항이었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음봉이 나오고 나서 이 음봉을 바로 양봉으로 가는 패턴인데 갭 이후의 음봉. 네, 이 패턴을 여러분들이 정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 수익이 어마무시합니다. 기출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외워두세요. 제가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런 데서 아까 빨간색 라인이 뭐였냐면은 전일 시초가예요. 네, 전일 시초가 그리고 전일 고점 보이시죠?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매매하냐면은 전일 시초가를 회복해주는 움직임에서 우리가 한번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일 고점을 넘기는 시점에서 이런 데서 우리가 또 타점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오늘 상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뭐 12% 수익이 났다라고 하면은 대략 이런 부분에서 제가 공략을 했겠죠. 자, 근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21년 5월 27일 SMCNC라는 종목인데 자 보시면은 이런 저항 구간들 비슷한 구간에서 음봉이 나옵니다. 갭을 띄어서 그러면은 이 갭을 띄었다는 소리는 호재가 나왔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 호재가 나왔는데 하락을 했어요. 그 뜻은 뭐냐면은 돈의 흐름이 어떤 다른 테마나 다른 종목으로 갔기 때문에 얘가 당일날 못 갔던 거예요. 그러면 시간차 공격으로 다음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제 생각해 보세요. 코로나 관련주들이 어제 시장을 다 주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갭을 띄웠지만 그 호재가 안 먹혔어요. 하지만 코로나 관련주들이 조금 주춤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급등을 잘했던 뭐 시젠 이런 애들이 오늘 단기 과열에 걸려버렸죠. 그러니까 걔네들이 힘을 못 쓰니까 뭐가 올렸었다? 오늘 한농화성이 올렸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가 되게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패턴을 여러분들이 잘 외워두시고 기출 문제 유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게 나오면은 기회를 잘 음봉이라고 해서 조금 이건 좀 껄끄러운데 근데 여러분들 다음날 양봉으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차트가 더 이뻐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그 기회를 잡으시면은 분명히 여러분 계좌도 바뀔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전기차 화재의 핵심은 저는 부동산이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방금 전에도 이 부동산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거고 어쨌든 이 재료의 크기를 좀 믿고 추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주식 천재인 저 윤사모엘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농화성 패턴이 너무 예쁘다라고 하셨는데 이 패턴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 내 매매에도 적용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윤사무엘 전문가님과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농화성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매수 사인을 주시면서 25,000원 선까지는 열려 있다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윤사무엘 전문가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강세 개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바로 2차 전지 세이프티 솔루션 전문 기업인 이닉스입니다. 최근 전기차 화재와 열폭주가 잇따르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제품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 배터리 열폭주를 막아주는 배터리셀 패드와 전기차 화재 시 탑승자 탈출 시간을 벌어주는 내화격벽 양산 기술 기업인 이닉스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고객사의 요청에 따라 배터리셀 패드 신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24.24%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오늘의 강세 개별주는 이닉스입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강세 개별주로 제시해 주셨지만 최근에 계속해서 이닉스를 공략하시고 계시다라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네. 네, 왜 그런 거죠? 제가 예전에 교육을 한번 했는데 네. 일단 한번 이렇게 슈팅을 주고 나서 보통 이제 죽으면은 5일선, 11선 1, 2차 매수 하자고 했잖아요. 네네. 그리고 첫 번째 파동에서는 굉장히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런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현재 2차 전지 대형주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가볍고요. 또 수급이 빈집인 종목으로 매수세가 현재 유입이 되는 게 요즘 시장 트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기차 포비아라는 키워드로 또 핵심이 9시 뉴스가 요즘에 도배가 되었잖아요, 여러분들. 네, 뭐 청라에 있는 전기차 화재 이런 식으로 그런 걸 관련해서 좀 시가총액이 잦았죠. 뭐 거의 1,000억대 초반 종목이었고 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파동 이후에 5일선, 11선은 1, 2차 매수가 된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슈팅이 줬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8월 12일 날 보시면은 이닉스가 상당히 강한 상한가였고요. 그리드위즈, 뭐 3기 EV, 민테크, 한빛레이저, 나노팀. 지금 현재 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민테크 같은 경우에는 시간에서도 또 강세를 보였었죠. 아마 내일 시장까지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닉스에 대해서 그러면 너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은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는 1분봉입니다. 여기서 상당히 좀 큰 수급이 들어왔어요. 그랬을 때 17,300원대, 16,800원대 여기를 지지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상승 열어둬도 된다. 다만 여러분들이 지지를 안 받으면 어떡할 건데 지지를 만약에 깨잖아요. 깼다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해주고 여기 지지 받잖아요. 그때 또 공략 타점이 됩니다. 근데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바로 저 윤사무엘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종목이 가벼워요. 지금 현재 올라서 1,500억인데 시가총액이 얘가 급등 전에는 뭐 1,200억, 1,000억대 이하인 종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대주주가 66%, 거의 7, 8% 정도를 잠궈 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시가총액은 30% 초반밖에 안 돼요.
어마무시하게 깃털 같은 종목이다 보니까 얘가 수급이 한 번만 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강에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또 시세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닉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뭐 민테크, 뭐 3기 EV 뭐 이런 종목들 우리가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가 공략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VI 성애자인 저 윤삼열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닉스 가벼운 종목이니만큼 추후에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급등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셨는데요.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지는 지지를 받는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흐름과 관련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님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전문가님이 또 시장을 볼 때 어떤 부분을 중요하게 보는지 투자 꿀팁을 나눠드리는 시간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의 강의는 어떤 내용일까요? 제가 주도주 장세, 수급주 장세가 드디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뭐 제가 이제 주도주 낙주 매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도와드렸다면은 이제는 이제 추세 추정 매매를 해야 됩니다. 이제 매매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때 했던 매매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면 손만 빨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제는 지금 현재 시장에 맞는 어떤 매매 기법을 가지고 와서 근데 사실 이 매매 기법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USB나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1시간짜리 영상을 제가 준비했기 때문에 꼭 들어오셔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교육을 받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교육 도와드릴 기법은 380땡 기법인데요. 항상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하자예요. 이 매매의 핵심은요. 나한테 똥패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매매해봐야 내동매매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정말 최대한 유리한 패가 왔을 때만 거래하는 게 핵심인데 그러면은 나한테 유리한 패는 어떤 게 유리한 패인가에 대해서 알려드리게 되면은 제가 VI 성애자, 상한가 성애자잖아요. 상한가 성애자. 그러면은 VI, 2차 VI, 1차 VI 뭐 상한가 가는 종목을 하루에 수십 번도 넘게 거래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들은 특징이 있어요. 뭐냐? 38선 형성 시 매수 전략입니다. 38선인가 뭐냐면은 자 주가가 이렇게 횡보하다가 슈팅을 줍니다. 네, 그러다가 눌려요. 자 눌리고 나서 이렇게 죽어버려요. 그러면 이게 좋은 종목입니까? 쓰레기입니다, 여러분들. 자 좋은 종목은요. 자 이렇게 횡보하다가 올라갑니다. 눌려요. 예쁘게 눌려야 돼요. 여기가 50%라고 할 때 38%. 예, 여기를 이탈하지 않고 올라가야 얘가 보통 VI나 상한가를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추세지표 YSL 밴드가 우상향하는지 우하향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건 추세지표예요.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꼭 강의 들어보시고요. 3분봉에서 최소 수급조 매매라고 했죠. 40억 이상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됩니다. 이 몇 번 이상 터져야 되는 것도 제가 교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음봉 형성 후에 투음봉입니다. 투음봉 형성 후에 상승 장악형 캔들이 3분봉에서 나오면은 거기가 타점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주도주 종목 선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실 텐데 제가 이제 교육방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제가 아침마다 오늘 지켜봐야 되는 종목들 그리고 장이 끝나면은 주도주 랭킹을 매깁니다. 2,500여 개 종목 중에서 요즘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강한 종목들 위주로만 딱 20종목을 뽑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거기 안에서 거의 탑5 안에 드는 종목만 공략을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저와 함께 이렇게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 윤상열과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아까 말씀드렸던 걸 토대로 해서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잡느냐. 자 아까 수급이 40억. 몇 번 이상 터져야 된다 그랬죠. 근데 이 빨간 게 뭐냐면은 양봉이라서 빨간 게 아니에요. 제가 튜닝을 한 거예요. 40억 거래 대금이 33분봉에서 나오게 되면은 빨간색으로 알려달라. 이렇게 하면서 자, 보시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뭐 이렇게 장 초반에 터졌네요. 자, 한농 화성이죠. 자, 그러면은 자, 일단 보시면은 이 빨간 선은 뭐냐면은 38선이에요. 38선. 38선 위에 있을 때만 우리가 공략하는 게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렸죠. 38선 위에 있고 거래량 거래대금 좋죠. 자 보시면은 3분봉에서 이게 175억이 터졌어요. 이 봉에서는요. 이 봉에서는요. 자 그다음에 자 눌렸을 때 상승 장악형. 여기가 매수 시그널이 발생이 되는 곳입니다. 제가 이걸 다 몇 번을 설명드렸어요. 제가 이걸 뭐 처음 설명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방송 나와서 수십 번을 설명드렸는데 이렇게 설명드리면서 틀려진 내용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자 없죠. 여기가 매수 시그널 급등하죠. 자 여기서 이제 오면은 여기도 한번 매수 시그널이 뜨죠. 2개 이상 음봉이에요. 상승 장악형. 그다음에 2차 매수는 38선. 자 여기 상승 장악형 캔을 떴죠. 또 급등합니다. 자 그다음에 주가가 고점을 높여줘야 돼요. 고점을 높이지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여러분들 상승 장악형 캔들이 떠도 매매하지 마세요. 고점을 높여주고 나서 추세 추종 매매라 그랬잖아요. 고점을 높여주면 높여주고 나서 조정 받았을 때 더 좋다. 그랬을 때 여기가 타점이 뜨도 되겠죠. 매수 시그널 뜨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 네 이닉스.
자, 이닉스란 종목이 여기서 말도 안 되게 터집니다. 이 종목이 시가총액이 가벼운데 잡주예요, 소위 말해서. 잡주인데 이렇게 터질 수가 없어요, 거래량이. 그랬는데 터졌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당연히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자, 보시면은 YSL 밴드 우상향하고 있고 거래 대금 너무 좋고 38선 위에 있고 상승장악형 1, 2, 3, 3개, 2개 이상 음봉이라고 했잖아요. 3개 터졌죠. 하나, 둘, 셋. 상승장악형 급등, 상한가, 상승장악, 상승장악, 상한가. 네, 이렇게 매매를 하는 겁니다. 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잡고 싶은데 이것도 당연히 잡아드렸죠, 저는. 단기 스윙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단기 스윙 끝나도 여기서 또 들어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도 오늘 보시면은 자, 38선 위에 있고 거래량 터졌고 우상향하고 있고 그리고 상승장악, 급등, 상승장악, 급등. 여기 안 되죠. 여기 잉태형이죠. 잉태형 안 되죠. 이거 안 돼요. 네, 여기가 매수 시그널이 뜨는 곳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자, 보시면은 자, 이런 데서는 거래량이 2번밖에 안 터졌어요. 네, 차라리 이렇게 터지고 얘가 대장주였잖아요. 오늘 2차 전지의 대장주였으니까 여기 매수 시그널 뜹니다. 상한가. 상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네, 이런 식으로 매수 시그널 떴을 때 상따를 해도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런 식으로 조금 밑에서 이제 바닥에서 기는 종목들이 아니라 항상 시장에서 가장 뜨겁고 그 테마의 뭐 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거래대금 대장이라든지 재료의 세기가 큰 종목들 위주로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수급주 매매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수급주라는 것도 참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수급주를 봤을 때 수급을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이게 뭐야?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드린 차트에는 수급을 딱 1, 2초만 보면은 이 종목이 오늘 대장주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편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함께 해보신다고 하면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주식에 대해서도 어떤 큰 인사이트를 가져가실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말 멋진 종목들 위주로만 공략이 들어가기 때문에 분명히 여러분들 계좌도 어마무시하게 변화하는, 비상하는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드라의 매매 신호의 하이라이트, 오늘의 히든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 히든 종목은 제가 먼저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바로 아까 잠깐 또 언급을 해주시기도 한 한농화성입니다. 전문가님, 오늘 한농화성으로 또 히든 종목을 가져오셨는데 왜 이 종목을 택하셨는지, 그리고 또 지금 민주당 전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해리스 트레이드 관련주로 해가지고 조금 묶이는 것 같더라고요. 네. 추후에 계속 봐도 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이게 제가 사실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게 만약에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해리스 대통령 후보의 어떤 지지율이 올라가야 된다라는 게 조금 핵심이었고요. 실제 저는 지금도 그 큰 틀은 결국에 미 대선과 큰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시장이. 그래서 이게 뭐 사실 예전에 바이든 대통령이랑 트럼프 대통령이 경쟁했을 때는 그 큰 테마가 그렇게 크게 발생 안 했는데 확실히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제 그런 쪽으로 수급이 이동이 되고 좀 빠르게 대응하면서 매매를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밝게 어떤 요즘 시장 트렌드가 이러기 때문에 그 시장 트렌드에 맞게 거래를 하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사실 지난주 금요일 방송에 나와서 히든 종목으로 이제 바이넥스라는 종목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일단 해리스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유력시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제 재생에너지나 헬스케어나 기술 섹터가 수혜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기술 섹터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기업들이 있겠죠. 자,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시가 이제 유력이 된다라고 하면은 뭐 화석 에너지 아니면은 뭐 현대 로템이나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방산, 그다음에 조선 헬스케어가 수혜를 받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헬스케어 이 공통 분모가 같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고,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또 폭발적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누구 한 명의 베팅했을 때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해리스 지지율이 올라가니까 반도체는 강하게 반등을 했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 흐름이 상당히 좋죠. 다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흐름이 안 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일단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이 물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기간 조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다음에 이제 당정에서 이제 이달 중 전기차 화재 대책 발표를 열린다고 했는데 사실 원래 9월이었어요. 근데 8월 말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8월 말에는 이 지금 가고 있는 뭐 전고체나 아니면 화재 방지 관련해 가지고는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는 거를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보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다만 여러분들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이 부동산과 큰 연결점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가 이제 화재 시에 이제 1000도 정도 이상 올라간다라고 이제 9시 뉴스에 다 나왔었죠. 그리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콘크리트는 약 600에서 700도 이상부터는 내구성이 감소가 되다 보니까 이 부동산을 가지고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기차를 뭐 막는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전기차의 문제라기보다는 일단은 좀 부동산을 건드렸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슈가 좀 커진 것 같아요. 오히려 좋죠. 매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좀 그 아파트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뭐 2차전 그 전기차를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어쨌든 매매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로 돈이 가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그래서 배터리의 결함이라기보다는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의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나와야 된다. 이런 게 이제 핵심이 될 것 같고, 결국에는 기술 발전이 이뤄짐에 따라서 실제 우리 아마 몇 년 뒤에는 전고체 배터리가 저는 나와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트럼프와 해리스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핵심이 될 것 같고요. 자, 위에는 이제 해리스 분홍색, 트럼프 빨간색인데요. 지지율이 굉장히 지금 트럼프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조정을 받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고, 해리스는 위에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뭐 제일 처음에는 이제 우리바이오라든지 뭐 마리화나 이런 게 올라갔는데, 지금은 실질적으로 기술주, 뭐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오히려 탄력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트럼프 이렇게 박빙이지만 어쨌든 해리스가 밑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상당히 시장에서는 조금 더 해리스의 관련주들로 지금 이제 기술주의 수급이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한농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격 전략은 단순해요. 사실 여기가 이제 저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구간들에서는 우리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되죠. 네, 그래서 매수가는 2만 원에서 19,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25,000원 정도까지는 1차 목표 주가, 2차는 3만 원 정도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이제 18,0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는 굳이 올 필요가 없죠. 오늘 거래대금 보시면은 뭐 4천억, 5천억을 썼는데 굳이 여기까지 다 온다고요? 그러면 별로 좋은 시그널이 아니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데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가장 이쁜 그림이다라는 관점에서 현재 보고 있고요. 한농화성의 어떤 주봉 관점에서 보시면은 박스권이죠. 그래도 예전 차트를 보니까 우상향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단기적으로 박스권을 만들고 있는데, 여기는 박스권 하단, 여기는 박스권 상단인데, 어쨌든 뭐 박스권 상단 하단에서 지지를 강하게 받아줬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간다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게 한농화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는 어떤 박스권 매매 전략에 맞게도 거래하는 게 핵심이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2차 전지 얘기도 했었고, 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지 또 한번 살펴봤는데, 또 더 많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여기 방송에 나와서는 1이라 그러면은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는 뭐 10, 뭐 그 이상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인사이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저와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는 주식을 아트의 경지로 끌어올려서 주식과 물알체가 된 윤사무엘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은 바로 한농화성입니다. 추후에 또 해리스 부통령 관련한 미 대선 관련주로도 묶일 수가 있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관련 이슈는 계속해서 정부도 주목할 것이기 때문에 한농화성 잘 살펴보자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아쉽지만 전문가님하고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신들의 매매 신호,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부가 전기차 화재를 방지하기 위해 전고체 배터리 R&D 지원 예산을 늘린다고 발표한 가운데 전고체 배터리 관련주 주목받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인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리고 한농화성 모두 매수 사인 주셨습니다. 그리고 한농화성은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19,000원에서 2만 원 선 분할 매수 시에 25,000원까지 도달 가능하겠다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고유한 브랜드입니다. 최근에 다양한 사칭 피해가 일어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